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해역에서 서식하는 물고기 솔배 감팽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바다의 포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온 상승으로 인해 개체수가 늘어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솔배 감팽을 요리 재료로 활용하자는 해결책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연산호 군락에서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솔배 감팽. 지느러미에 독이 있어 천적이 없고 작은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바다의 포식자입니다. 주로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지만 최근 수온이 올라가면서 제주 바다에 정착했습니다.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솔배 감팽의 개체수를 줄이는 해결책은 요리. 등 지느러미의 독을 제거하면 훌륭한 식재료가 됩니다. Muchos omega 3, tiene vitaminas, tiene fósforo, es muy rico en fósforo, tiene potasio, tiene calcio, es un pez con todas las propiedades de cualquier. 우유와 버터, 양파 등을 버무린 소스에 포를 뜬 솔배 감팽을 살짝 익히면 생선 불고기가 됩니다. 기름기가 적고 연한 육질에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고소하고요. 생선하고 고기하고 반반 섞어놓은 듯한 촉감에다가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제주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중남미의 콜롬비아 정부가 요리를 이용해 생태계 교란을 막자는 취지의 에코 프로젝트를 제주에서 선보인 겁니다. Han hecho un trabajo especial para contrarrestar ese depredador que es el pez león en esa región, que es una región de pescadores, y quisimos mostrarle a Jeju, que es una isla también. 생태계 보호를 위한 맛있는 해결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연안 해역의 어류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생태계 변동을 조사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 해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 통발과 자망으로 어류를 잡아 아열대성 어류 종류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제주 해역의 어류상을 조사한 결과 어종 가운데 46%가 아열대성 어류로 나타났습니다. 원룸이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는 빈집털이가 잇따른다는 소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경찰이 가스배관이나 방범창에 형광 물질을 도포해 범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손가방을 든 채 다세대 주택의 현관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남성이 다세대 주택 2층에 진입해 현금 200만 원과 함께 훔친 겁니다. 쪽에 배관 타고 올라왔다고. 근데 충분히 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30여 차례나 빈집을 턴 절도범이 최근 경찰에 붙잡히는 등 빈집털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원룸이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가스 배관이나 방범창에 특수 형광 물질을 칠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형광 물질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특수 장비로 비추면 나타나 바로 범인 식별이 가능해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방법을 쓰고 있는 영국에서는 절도가 21%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분석을 해서 그간 절도 범죄가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우려 장소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개 지역을 지금 도포를 하였고 향후 이걸 분석을 해서 경찰은 건물주를 대상으로 형광 물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치단체와 협의해 관련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한우 중에 엘리트 한우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수한 육질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엄선된 혈통의 암소를 말하는데요. 경상남도가 이런 엘리트 한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MBC 경남 최영태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한우 사육농장. 전체 130마리 한우 가운데 60여 마리가 암소인데 모두 몸집이 크고 생육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 혈통 등록과 품종 개량을 통해 어미소의 유전 형질을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10년이나 20년 후를 내다보고 부족한 소해 유전 능력을 보완해가지고 계속 개량을 해나가야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덕택에 한우 한 마리의 손익분기점이 대략 600만 원 수준인데 이 농장에선 출고가가 평균 8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운 품종 개량의 결과 이 농장에서 출하하는 소는 육질과 육량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가장 우수한 어미소를 우량암소, 일명 엘리트 한우라고 합니다. 육질 등급 2+1등급, 등심 단면적 11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우수한 자손을 생산한 혈통 등록된 암소를 말합니다. 전체 암소 가운데 0.2%에 불과한데 이런 엘리트 한우가 경남에 모두 552마리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10여 년 전부터 다른 시도보다 빨리 한우 유전자원 관리를 해온 결과입니다. 암소 컨설팅이나 암소 유전 능력 사업 그리고 암소 맞춤형 정액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을 통한 한우 경쟁력 강화는 결국 좋은 어미소를 유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최영태입니다. 검찰이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주관광공사 양영근 사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광공사 간부를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4부는 어제 제주관광공사 간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공사 업무 등 전반에 관한 조사를 벌였고 조만간 양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건설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택 전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부터 양 사장이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9일 집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귀포 시내 초등학교 인근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반쯤 서귀포 시내 모 초등학교 부근에서 학교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하는 등 최근 2건의 성추행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3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교차로에서 렌터카 승합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부산시 61살 이모 씨 등 일가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 있습니다.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크게 웃돌면서 초여름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햇볕이 강한 만큼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나가실 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가량으로 비는 오후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18도 내외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면서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 15도 내외, 낮 기온은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아침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 낮에는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현재 구자와 성산의 기온 13도, 표선은 15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판액의 기온 14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저 가끔 구름 많은 모습이고요. 현재 기온은 15도 내외, 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광주공항에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고요.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꾸준히 오르다가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 해운이 제주와 인천 항로에 취항한 지 11년 만에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청해진 해운이 면허 취소 방침을 통보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물류 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청해진 해운은 지난 2003년 제주와 인천 항로에 오하마나호로 취항한 뒤 지난해 세월호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오카리나 강사협회 제주도 지회는 17일 오후 3시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세계적인 오카리나 연주단체인 이탈리아 GOB 오카리나 연주그룹을 초청해 다양한 곡을 선사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다음 달 22일까지 김방희, 문창배, 이창희 작가 등 3사람의 작품을 선보이는 3다 이야기 돌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이승수, 오순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2개의 통로전을 6월 7일까지 마련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한국 구상미술의 대가인 장리석 화백이 99세 백수를 맞은 것을 기념해 장화백의 작품 세계 전반을 회고하는 전시회를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시돌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김문수 씨가 이주 노동자의 비빔밥 등 3편의 시로 제46회 문학광장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사단법인 곧자왈 사람들은 초등학생 대상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사람과 자연을 배우는 곧자왈 아카데미 숲에 온 어린이를 마련하고 22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제주시 가령골 일길에 있는 사랑의 집 그룹홈에서는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5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25국에 1227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6.4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가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이뤄집니다. 신고 대상은 영내나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관, 병원이나 요양소 환자, 교도소와 구치소 수감자,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며 신고서를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거소투표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한 뒤 다음 달 4일 저녁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제주 민요에 대한 국가 목록 지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의 문화와 역사, 언어가 담겨진 제주 민요를 오는 8월 말까지 전수조사한 뒤 문화재청 국가 목록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그동안 수집한 700여 곡은 제주학 아카이브를 통해 제공하고 제주 민요 사전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제주 올레 코스에 대한 해설과 현장음을 담은 오디오북이 완성됐습니다. 사단법인 제주 올레와 다음 세대 재단은 지난 2007년 시작된 26개 올레 코스에 대한 오디오북 제작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디오북은 각 코스 소개와 역사, 생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파도와 바람, 곤충 등 자연의 소리를 담고 있어 시각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